다음은 웨이브 프로세싱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 작용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진행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디자인의 요소를 각 부위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는 블로킹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블로킹은 로트를 말기 쉽도록 모발을 필요한 크기대로 구분하여 구역을 나눈 것으로, 자, 섹션이라고 한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블로킹의 크기는 로트의 크기, 모발의 질, 모발의 밀집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모발을 크게 10등분이나 9등분으로 크게 나눈 다음 다시 각 부분을 4개에서 5개 정도의 스트랜드로 세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진짜 그 블로킹, 슬라이드, 섹션, 스트랜드, 패널, 베이스 이거를 엄청 열심히 외우신 분들은 내가 아는 개념이 이게 맞나?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블로킹 다음에 블로킹은 우리가 넓은 구역이라 그랬어요. 넓은 구역이고 이렇게 하나의 층으로 나눈 걸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자, 슬라이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한꺼번에 시술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작은 단위로 쪼갠 게 섹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섹션이라고 했고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갠 게 섹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섹션을 잡아 올린 내 손으로 잡고 있는 모 다발을 스트랜드라고 했습니다. 스트랜드.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획을 나눈 것을 블로킹 다음에 필요한 크기대로 구분하여 구획을 나눈 것을 섹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커트에서는 이 블로킹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을 했지만 블로킹에서는 오밀조밀하게 블로킹을 나누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 실제로 섹션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100%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섹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눈 이 섹션을 한꺼번에 시술이 되며 항상 와인딩을 할 때는 잡아당기는 힘을 유지하면서 해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스트랜드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 잠깐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미용에서 단어가 나올 때 조금 이렇게 혼동돼서 사용되는 거가 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설명을 복습할 겸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로킹을 나누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와인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인딩에 대한 주의사항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하게 당기지 말고 약간 느슨하게 해서 들쑥날쑥하게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말아야 한다. 너무 팽팽하게 말면 모발이 상하거나 솔루션 용액이 두 발에 골고루 스며들지 않아 웨이브의 형성을 방해한다. 와인딩 할 때 스트랜드에 제1액을 바르고 행하면 말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저희가 커트를 할 때도 그렇고 모발을 잡아당긴다 그랬습니다. 스트랜드를 잡아당긴다 그랬어요. 자, 이 잡아당긴 스트랜드를 우리가 와인딩을 진행을 할 건데 일반적인 와인딩 방법은 크로키 롤식 방법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와인딩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일자 반듯하게 빗어놓고 와인딩이 들어가죠. 근데 손이 흔들리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살짝 흐물흐물, 반듯한데 여기도 흐물흐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웨이브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당김의 긴장도가 부족한 친구들을 같이 일자로 맞추기 위해서 당기는 힘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와인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당기는 것을 텐션을 유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텐션을 너무 안 넣으면, 텐션을 너무 유지하지 않으면 들쑥날쑥하게 해서 균일한 웨이브가 형성이 안 되고, 이 텐션을 너무 강하게 당기게 되면 스며들지 않아서, 약액이 골고루 스며들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웨이브가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딩을 진행할 때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 텐션을 유지하는 거 머리카락이 일정하게 가지런하게 당겨지는 정도로만 적당한 힘으로 당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와인딩 할 때 스트랜드에 1액을 바르고 말면 쉽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저기에 나온 설명은 우리가 숙련자의 경우는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숙련자의 경우입니다. 자, 숙련자의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로또의 수도 적어지겠지만 보통 시작하고 끝, 와인딩을 끝날 때까지 보통 10분 안에 다 끝내요. 보통 들어가는 로또의 수도 한 10개 정도 더 줄어들겠지만 10분 정도 내외로 끝냅니다. 그러면은 와인딩을 하기 전에 야객을 도포하고 진행을 해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와인딩이랑 끝난 와인딩이랑 웨이브 형성이 일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의 경우는 머리 하나 와인딩을 하는데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소요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 야객을 발라놨던 거랑 마지막에 다 말았던 거랑 30분에서 40분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일한 웨이브 형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만 곳은 너무 오버해서 웨이브가 진행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한 곳은 웨이브가 너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숙련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컬링 로또입니다. 로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고 1호는 크고 10호는 작고 더 작은 건 유니온 로또가 있고 1호보다 더 큰 건 롤이라고 부르면서 대중소로 구분이 된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10호까지 중에서 예를 들어 소형 로또는 그냥 7호에서 10호, 그 다음에 중형 로또는 우리가 4호에서 6호, 그 다음에 1에서 3호 정도 이렇게 대형 로또로 구분이 되면서 소형 로또는 네이프 부분에 사용이 되고 중형 로또는 우리가 4에서 6호고 크라운 하부, 즉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후두부 돌아서 사이드 측면까지 사용이 되고 대형 로또는 앞머리에서부터 탑 부분까지 사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굵기에 따라 직경을 정하는 방법인데 앞에 밀도에 따라 설명을 했을 때 나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의 굵기에 따라서 형성되는 웨이브를 가지고 이름을 정해 놓은 것인데 작은 로또를 사용해서 이렇게 웨이브의 파형이 작은 로또를 이용해서 웨이브의 파형 곡선의 간격이 더 좁게 형성된 것을 내로우 웨이브라고 합니다. 보통 곱슬곱슬한 머리를 이야기하고 와이드 웨이브는 굵은 로또를 이용해 가지고 이 파형의 곡선 간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멀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로또를 이용해서 폭이 넓은 웨이브고 이 파고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리지라고 표현된 곳은 이렇게 웨이브가 형성된 이 곡선을 리지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와인딩의 각도입니다. 와인딩 시 주의해야 될 점으로 와인딩의 각도가 나오는데 커트에서 언급했던 각도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커트에서 언급한 와인딩 각도랑 똑같은데 우리가 백 부분에서 와인딩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서 최대한 평행으로 2mm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네이프에서 평행을 긋게 되면 이런 평행이 되겠죠? 이런 평행이 된다. 두상의 각 부분마다 이런 평행이 2mm 선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백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평행선이 그어지고 직각을 90도, 그 다음에 여기를 작은 각, 위쪽을 큰 각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각이라고 해서 잠깐 교재에 제가 문의를 해볼 건데 이 부분이랑 숫자를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90도랑 120도 숫자 부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두피에 대해 이 두피 영도에 대해 90도 정도로 와인딩을 한다. 일반적인 와인딩 각도는 90도입니다. 자, 그리고 볼륨을 살리고자 할 때는 90도보다 큰 각으로 와인딩이 들어갑니다. 120도 정도로 와인딩을 한다. 볼륨을 살리고자 할 때. 볼륨을 줄이고자 할 때는
90도보다 더 작은 각으로 와인딩을 눕혀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60도 정도로 이렇게 와인딩이 들어가면 볼륨을 살리지 않는다. 그래서 큰 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피 탑 부분에 볼륨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적당한 볼륨감을 원할 때는 90도 어디에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각은 짧은 머리나 남성분들의 여성분들 중에 짧은 머리에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볼륨을 살리기 싫은 곳 있어요. 예를 들어 옆머리 밑에 부분이라든지 뒷머리 네이프 목덜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60도 정도로 볼륨을 살리지 않고 와인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딩의 방법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수직 말기, 빗겨 말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직 말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온더 베이스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자, 크로키롤식 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가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중앙에 맞춰서 당겨 와인딩을 하게 되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수직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는 하단이나 양옆에 베이스 끝부분에 맞춰서 한쪽으로 머리를 빗어 넘긴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쪽 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와인딩 하는 걸 빗겨 말기,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스트랜드를 모아서 마는 걸 빗겨 말기라고 합니다. 이 빗겨 말기는 모발의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모발이 더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웨이브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다음 드디어 이제 모양의 변형까지는 끝냈어요. 와인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잡아야지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약액을 발라서 실제로 머리카락을 반영구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이제 거칠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세싱입니다. 자, 프로세싱 보시면 프로세싱 하기 전에 약재를 일제를 도포하기 전에 주의점이 먼저 나와 있는데 헤어라인 둘레에 보호크림을 바르고 타월이나 거즈 등으로 헤어밴드를 한다. 그 다음에 헤어밴드가 약액에 의해 젖었을 경우에는 즉시 마른 것으로 바꾸고 솔루션이 두피나 피부에 흘러내렸을 때는 탈지면이나 거즈 가지고 문지르지 않고 그냥 살살살 찍어서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약액을 도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싱 방법 해가지고 약액 도포 방법인데 네이프 부분에서 전두부 쪽으로 도포한다. 그리고 맨 처음에 와인딩한 컬에서부터 마지막 와인딩한 컬 쪽으로 도포한다. 컬과 컬 사이에 충분히 도포하여 두부 전체를 적시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프 부분에서 전두부 쪽으로 도포한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이렇게 와인딩을 했습니다. 앞에서 와인딩을 했어요. 근데 자, 약액을 위에서 발랐을 때랑 밑에서 발랐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자, 밑에서부터 바르면 자, 새로 바른 거 그래서 작용을 하고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약액이 모발에 다 침투하고 잔여하는 약재가 작용을 끝마친 약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바른 게 작용이 끝난 후에 위에 있는 약재가 떨어지게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위에서부터 발랐을 때는 위에서 작용이 끝난 약재가 밑으로 약재 작용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바른 약재 용액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쳤을 경우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미 모발에 한번 닿고 작용이 끝난 약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에 약재의 작용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도포를 하더라도 이 약재가 먼저 닿았던 곳이 실제 작용이 좀 더디거나 좀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네이프 쪽에서 전두부 쪽으로 도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와인딩 순서도 후두부에서 전두부 쪽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액의 도포 방법에 따라서 작용의 차이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비닐캡입니다. 자, 비닐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비닐캡은, 자, 우리 신체는 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산을 하는데 두피를 통한 열 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부를 통한 열 발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두피에서 발산되는 체온을 비닐캡으로 둘러싸서 이걸 보온 효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루션의 작용이, 약액의 작용이 촉진되고 두발 전체에 골고루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비닐캡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알칼리 제품에는 휘발성이 있는데 휘발성 알칼리제의 휘발을 막아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약제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일요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연 상태의 공기를 우리 모발이 흡수하면서 자연 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이 비닐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일지의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 균일한 웨이브를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가 비닐캡이 되겠습니다. 이 비닐캡이라고 해도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캡이 닿는 부위에 급성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단모의 우려가 있다. 머리카락이 꺾인 부분은 단모의 우려가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에 전반부, 프로세싱 타임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중반부로 접어드는데 중반부는 편하게 말하면 방치 타임입니다. 방치 타임. 자, 방치 타임. 방치 타임이고 여기를 프로세싱의 중반부라고 할게요. 프로세싱의 중반부. 방치 타임. 여기서 나오는 프로세싱 타임은 전부 다 방치 타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적당한 방치 타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이다. 두발의 성질과 상태, 사용한 용액의 강도, 로트수, 온도 등에 따라 방치 타임을 달리한다. 방치 타임을 줄이기 위하여 열 처리 과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약액을 도포하고 얘네들이 끊어질 때까지 전부 다 모든 시스템이 절단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 방치 타임인데, 자, 여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to be continue. 조금 이따 보고 테스트 컬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방치 타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본 후에 컬이 잘 나왔나, 고객이랑 내가 원하는 컬이 나왔나 안 나왔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이 테스트 컬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컬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두발에 대한 일제의 작용 정도를 판단하여 프로세싱 방치 타임을 결정하고 웨이브의 형성 정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방치 타임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시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스트 컬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로트 아웃을 합니다. 첫 번째 로트 아웃, 로트를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로트 아웃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잡아당겨 봅니다. 모발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놔봐요. 그래서 웨이브가 형성된 정도와 웨이브 형성 정도, 그 다음에 탄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밀어봐요. 이번에는 반대로 두피 쪽으로 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모발이 혼자 신축성이나 탄력성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을 관측하는 거예요. 즉 마찬가지 탄력을 보는 겁니다. 탄력.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그대로 모발을 풀어놓지 않고 다시 와인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 컬의 방법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화를 할지 조금 더 프로세싱 타임을 볼지 방치 타임을 둘지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 컬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다시 저희가 건너뛰었던 중간 부분, 이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 컬을 진행을 한 다음에 컬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방치 타임을 둬서 모발의 성질을 잘못 파악해서
방치 타임을 너무 오래 뒀어요. 오래 둬가지고 일액을 방치해가지고 지나친 컬이 형성돼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컬이 형성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모발의 건조함도 동반할 수가 있어요. 모발의 건조함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오류로 인해서 더 긴 타임의 방치 시간을 둔 경우, 그러니까 10분 봐야 될 걸 15분 봐버린 경우는 컬이 많이 형성되고 모발이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15분을 설정을 하고 15분을 봤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발의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언더 프로세싱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적용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사용한 솔루션 1액을 다시 한번 재도포한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 타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버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지나치게 컬이 형성이 돼서 모발이 건조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끝나고 충분한 양의 클리닉이나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을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유지분을 공급해서 모발에 무게감을 실어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형성된 컬이 늘어지면서 고객이 원하는 컬로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발이 건조돼서 이렇게 정전기가 형성되고 빗질이 용이하지 않은 걸 유지분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을 속이지 말고 고객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고객이 관리하기 쉽게, 고객이 사후에 관리가 편하도록 이런 방법을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컬까지 끝났으면, 자, 이제 컬이 다 나왔어요. 이제 적당한 프로세싱 타임이 끝나고 컬이 나왔습니다. 컬이 나왔으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즉 산화제를 발라서 모발을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재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 재결합 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플레인 린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블로팅. 자, 그 다음 나오는 이액 도포. 그 다음에 린스 작업.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플레인 린스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38도에서 40도 정도 유지가 되는 연수를 이용해서 물로만 헹궈내는 걸 우리가 플레인 린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프로세싱이 끝난 후 이제의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액을 씻어내는 과정으로 미지근한 물, 아까 설명한 연수로 헹궈내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인 린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 블로팅이 들어가는데 두 발 전체를 충분히 헹궈낸 후에 이제의 작용, 이제의 흡수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모발이 흡수한 수분을 타월이나 거즈, 탈지면 등으로 물기를 다 닦아내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트 하나하나 이렇게 꾹꾹 짜내가지고 물기를 닦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액 도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산화작용은 웨이브 형태를 고정시키고 두 발을 원래 자연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이액을 로트의 말린 상태의 모발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바른 후 5분에서 10분 방치하고 한 번 더 재도포한 다음에 5분 정도 방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용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 타임을 두는 산화제의 성분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브롬산 나트륨, 브롬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과산화수소가 사용되게 되면 5분에서 10분의 방치 타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인 린스를 진행해도 좋고 산성 린스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게 되면 웨이브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작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산화제가 밖으로 유실되기 때문에 샴푸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펌 컬이 형성이 됐어요. 고객이랑 내가 원하는 컬이 형성이 됐습니다. 형성이 됐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죠. 머리 감겨주고 머리 털어서 말려주고 이제 고객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서. 그때 이루어지는 게 후처치가 되겠습니다. 자,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왁스,
다음에 컬링 로션, 스프레이, 그 다음에 오일 등을 이용해서 오리지널 세트, 머리의 형태를 잡아주는 걸 오리지널 세트라고 하는데, 이런 오리지널 세트를 하거나 혹은 드라이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거나 혹은 콤아웃, 즉 빗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콤아웃, 빗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한테 고객님 마음에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조금 더 수정을 요하거나 우리가 전문가적 견해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애프터 커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저기도 후처치의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발전하는 디자이너, 발전하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못한 부분이 왜 그랬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개선하는 것까지 필요해요. 자, 보시면 퍼머넌트 웨이브에 평가해가지고 모발 끝이 갈라지거나 컬이 너무 강하게 형성된 경우의 원인은 이렇게 5가지, 6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전 커트 시 모발 끝을 너무 심하게 테이퍼링해서 날리는 모발이 형성되었을 때, 로드의 굵기가 너무 가는 것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와인딩 할 때 텐션을 주지 않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일정하게 펴는 긴장감을 주지 않고 느슨하게 말았을 때, 그 다음에 오버 프로세싱 했을 때 너무 강한 약재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6번은 1번이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6번은 4번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퍼머넌트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 모발이 선천적으로 저항성 모이거나 발수성으로 뻣뻣할 때, 모발의 손상이 너무 많거나 탄력이 없어 연약할 때, 모발의 금속성 연모제를 사용했을 때, 비누나 칼슘이 많은 경수로 샴푸했을 때, 일액이 산화된 용액을 사용했을 때, 오버 프로세싱의 시스틴 결합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일액의 흡수 방해예요. 일액의 흡수 방해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6번 오버 프로세싱인데, 오버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적당히, 이 끊어지는 것도 사실 적당히 끊어져야 되는데 이 끊어지는 걸 너무 멀게, 너무 얘네들을 묽게 만들어 버리니까, 모발 안쪽에 이제 단백질을 너무 묽게 만들어 버리니까 얘네들이 아예 절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할 친구들을 못 찾는, 아예 단백질 구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은 오버 프로세싱의 한 분야다. 그래서 여기랑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퍼머넌트 웨이브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전문가긴 하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은 가장 많은 경우는 고객이 우리한테 시술 이력을 숨기는 겁니다. 탈색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거나 검정 염색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간 퍼머넌트 웨이브에 실패를 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고객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다시 재시술을 해주겠다, 혹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손질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재시술을 하든지 관리 방법을 이야기해줘야 내가 이 고객과 오래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쭉 끝났는데, 퍼머넌트 웨이브에서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자, 우리의 모발 상태, 모발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의 원리, 그 다음에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약액의 종류,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진행 방법 순서입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항상 격가지를 쳐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진행 방법을 먼저 외우고 나면 이 옆으로 격가지를 쳐가지고 모든 부분을, 퍼머넌트의 모든 부분을 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외우시고 옆으로 뻗어나가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통으로 머리에 집어 넣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